지난 10년 동안 세종시 공무원 특공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고 되판 직원들이 거둔 전체 시세 차익이 6,800억 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아산 지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아산시가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세종시청 1층 로비에서 친환경 인식 제고를 위한 친환경 제품 선물 꾸러미 특별 판매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충남 청소년 인권문화 네트워크가 아산의 한 마트 임금 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근로 감독과 집중 지도를 촉구했습니다. 천안시가 추경 예산 19억 5천만 원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894대에 대한 조기 폐차와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종시 공무원 특공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고 되판 직원들이 거둔 전체 시세 차익이 6,800억 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계산된 거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우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공급된 세종시 공무원 특공 아파트 2만 6천여 세대 가운데 5천여 세대가 전매나 매매로 거래됐습니다. 5세대 중 1세대꼴입니다. 또 이를 통해 거둔 전체 시세 차익도 6,8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약 1억 3,6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셈입니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전매 거래는 1,764건으로 시세 차익이 501억 원 수준이었고 매매 거래는 3,334건으로 시세 차익은 6,3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각각 확인됐습니다. 송 의원 분석에 따르면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준 뒤 매매를 하는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2015년 A단지 특공 당첨자는 2017년 해당 아파트를 전세를 줬다가 3년 뒤 매매 3억 2천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는가 하면 2013년 B단지 특공 당첨자는 2015년에 월세를 줬다가 4년 뒤 매매를 통해 1억 3천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세종시 정착을 위한 특공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곳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청 1층 로비에서 친환경 인식 제고를 위한 친환경 제품 선물 꾸러미 특별 판매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판매전은 친환경 저탄소 인증을 받은 녹색 제품과 친환경적으로 우수한 생활용품들을 소개하고 환경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명절 선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특히 고체형 주방 비누와 천연 수세미 등으로 구성된 노플라스틱 실천 세트와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제품 가운데 환경 인증 마크를 획득한 녹색 제품 세트 등 모두 9가지 선물 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제575돌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사랑 주간에 발맞춰 백일장과 전시회 등 다채로운 한글 관련 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음 달 9일 한글날 당일 국립세종수목원 축제마당에서는 전국 단위로 진행한 한글사랑 100일장의 결선과 시상식이 열립니다. 또 6일부터 11일까지는 전국 규모 한글사랑 디자인 공모전의 전시회와 성인 문해교육 한마당, 한글사랑 유물 전시 등이 운영됩니다. 이 밖에 나성동 어반아트리움과 세종문화예술회관, 박연문화관 등에서도 다양한 기획 전시 등이 진행 중이거나 열릴 예정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이 유치원과 초등교사 118명에 대한 임용시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채용 인원인 81명보다 37명 많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선발 인원은 유치원 10명, 초등학교 78명, 특수학교 9명 등 모두 118명입니다. 응시원서는 다음 달 4일부터 닷새 동안
교육청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산 지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아산시가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신창면 읍내 1이 마을회관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 검사를 받기 위한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최근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집단 감염이 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아산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326명. 이 가운데 40.7%, 133명이 외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관내 50인 이하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 벌금과 확진자 발생에 따른 모든 피해 비용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적극적인 검사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은봉면과 둔포, 영인, 신창 4곳에는 임시선별진료소를 마련해 오는 17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산시는 외국인 근로자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사업 고용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사단법인 충남 청소년 인권문화 네트워크가 아산의 한 마트 임금 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근로감독과 집중 지도를 촉구했습니다. 충남 청소년 인권문화 네트워크는 아산의 한 마트가 청소년과 비청소년 노동자 10여 명에게 7, 8월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센터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시행 중인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운영에 발생한 임금체불 고소건에 대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과 집중지도를 촉구하는 한편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도 청소년 노동자와 보호자를 비난하고 협박한 사업주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아산시 보건소가 비대면으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연중 시행합니다.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비대면 우울증 선별검사로 고위험자에게는 심리상담 서비스와 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선별검사는 아산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추경 예산 19억 5천만 원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894대에 대한 조기 폐차와 매연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신청자 모집 없이 상반기 탈락자들을 순차적으로 지원하며 추가 지원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지난 상반기에 2,50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했지만 5,500여 명의 신청자가 몰려 절반 이상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천안박물관은 다음 달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교실을 운영합니다. 천안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천안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선착순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2시간씩 박물관 강사진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천안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천안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호두 과자를 꼽으실 겁니다. 그만큼 천안과 빵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천안시가 빵의 도시 천안을 선포하고 브랜드화에 나섰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에 맞은 자영업자들. 밤 10시 후 불 꺼진 도시 풍경은 일상이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지역 빵집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생일 파티도 회식이 끝나고 한 손에 빵을 사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집에 가면서 이렇게 들렸다 가는 그런 문화가 손님들이 다 끊겼고요. 적지 않게 이렇게 오는 주문들 이제 다 끊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식 문화랄지 어린이집 생일 파티 뭐 이런 게 없어져서 이런저런 이렇게 이유로 해가지고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가 빵의 도시 천안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실 천안은 유명 빵집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전이나 군산보다 빵의 역사가 깊습니다. 1934년부터 시작된 천안 호두과자는 밀가루에 호두를 넣어 구운 전형적인 빵입니다. 시는 먼저 지역 빵집 14곳을 맛집으로 지정했습니다. 기존에는 맛집 지정이 일반 음식점에만 가능했지만 지난 6월 조례를 바꿔 빵집도 가능해졌습니다. 맛집으로 선정된 곳에는 표지판 부착과 위생용품 지원, 상수도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특히 동네 빵집의 약점인 홍보와 마케팅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동네 빵집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인기를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나 마케팅 부족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동네의 우수한 빵집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육성해서 도시 브랜드를 좀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저희 힘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빵 맛집을 순회하는 빵지순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매년 10월 11일 빵빵데이로 지정해 저렴한 값에 맛있는 빵을 맛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얼마 전 세종시 교육청이 정부의 교사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하면서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라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는데요. 2주 만에 그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교육청이 내놓은 핵심 대안은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한 시작으로 내년부터 세종시에 있는 52개 모든 초등학교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초입니다. 세종교육에서 한 학급당 20명 학생이 실현 가능한 정책이고 또 효과가 매우 큰 정책이라는 점을 먼저 실행을 통해서 국민들께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건은 교실과 교사 수가 뒷받침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현재 세종교육청의 초등학생 배치 기준은 동지역 25명, 읍지역 22명, 면지역 20명입니다. 동과 읍지역의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조정하려면 모두 53학급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만큼 담임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교마다 쓰지 않는 교실을 활용해 학급을 최대한 확보하고 교과 전담교사를 학급 담임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대학교의 경우 아직까지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2개 학교에 1학년을 할 때에 4개 학급 정도가 지금 현재로서는 유휴교실이나 이걸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 학급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 학교와 긴밀하게 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은 내년 초등 1학년을 시작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시대에 첫 발을 떼고 2023년엔 2학년까지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정부의 교사 충원 계획 없인 이러한 교육청 차원의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 정책은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약 46%가 주택 화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주택에 설치된 단독 경보형 감지기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히 대피하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소화기 역시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인해 인명피해와 큰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소화기와 단독 경보음 감지기로 인해서 화재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잠을 자던 중에 새벽에 화재가 발생하여 경보기가 울려서 화재를 인지하고 소화기를 자체 진화한 상황입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약 46%가 주택 화재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 현재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천안 서북소방서의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화재 취약계층 2만 2천여 가구 약 74%의 무료 설치를 완료한 상태로 올해도 2,490가구에 추가 보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46%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주택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일반 가구의 경우 대형마트나 인터넷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매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가까운 소방서로 하면 됩니다.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주택 화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추석 명절 기간에도 이순신 종합운동장 내 임시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합니다. 검사는 시민은 물론 타 지역 거주자, 외국인 등 증상 유무나 역학적 연관성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며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원희 천안 지역예술발전협의회장 모시고 지역예술 발전과 선진 문화시민이 되기 위한 방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선욱 기자입니다. 유원희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면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큰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의 소회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이곳 천안에서 태어나서 1990년대 신화는 역사보다 아름답다는 장편 소설로 예술계에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세종문화회관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공연, 축제에 대해서 배우고 또 실행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서울시 공원문화팀장, 또 대구에서 수성아트피아 관장, 천안예술의 전당 관장을 하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에 예술발전협의회 회장직을 맡으시면서 벌써 1주년 됐어요. 어떤 분들이 좀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네, 지역예술발전협의회에는 약 3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미술, 국악 등 한 10개 장르에서 전공을 한 젊은이들이 주로 있습니다. 천안에는 극장이나 갤러리나 또 연극 전용 극장도 부족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문화정책, 특히 문화시설 확보와 젊은이들의 문화정보 교류에 같이 공유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회장님께서는 문화도시 주창론자로 알려져 있는데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도시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나라가 소득이 3만 불이 넘었습니다. 또 의료나 교육 분야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가 문화도시와 또 시민들이 문화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도시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시민화입니다. 시민들이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충성하고 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소신이 그 국가에 기여하고 같이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게 바로 저는 문화시민화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도시화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선진국은 도시가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천안도 소득이 높지만 도시가 그렇게 깨끗하거나 관광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건축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 주거 환경이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민들의 문화 생활화입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가족 간의 대화, 또 공연, 예술을 보면서 같이 하나가 되고 또 공유를 합니다. 우리 천안이
좀 더 선진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사랑, 스포츠, 취미가 활성화되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창의적인 생활 또 삶의 질을 높이는 기여가 될 때 진정한 선진 도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제를 좀 바꾸어서 세종시 문화재단의 본부장으로 현재 활동하고 계시죠. 네, 세종시에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극장을 설립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세종시가 이제 행정 복합 도시이자 또 행정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전, 청주, 천안에서 네 번째로 대형 극장이 들어섭니다. 현재 공기는 95%로 올 5월이면 다 끝나는데요. 그 안에서는 클래식, 무용 등 복합 장르가 가능한 극장이고 조치원 지역에 있는 세종문화예술회관과 같이 그것을 함께 운영하면서 충청권의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예술발전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올해에 여러 가지 추진하실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현재 이제 저희가 세미나나 같이 이제 포럼을 통해서 충청 지역, 특히 천안의 이제 문화시설을 확충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날은 토요일입니다. 그날 1주년 기념으로 우리 코로나 극복 대공연을 천안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시고 또 코로나에 대한 시름도 한번 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쌓여서 우리 천안이 더 아름답게 되고 시민들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노력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과 한화에너지, 국립세종수목원 등 3개 기관이 학생들의 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종시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종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아산시 송악면이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제8회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NH농협 아산시 지부가 아산시를 방문해 사과와 감자, 햇 고구마 등 10개 품목으로 구성된 농산물 꾸러미 200개를 후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동서산업롤에서 제품 납품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2-090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일냉열기에서 보일러 설치 및 AS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7-365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CSE에서 회사 공모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31-8024-743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KSC에서 압출 성형기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32-327-908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